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유치부 학부모님들, 추석 잘 지내시고 또 건강하게 시간들을 잘 지내고 계시죠? 추석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분주하고 또 바쁜 시간을 지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도 길어지는데 거기에다 또 맞이하는 추석이 혹여 마음에 부담이 더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2주간 쉬고 나서 우리 유치부 학부모 교실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훈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훈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칫 훈계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체벌과 혼란을 빚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훈계란 우리 아이들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 때로는 단호한 말로써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많이 필요한 요소예요. 저는 5, 6년 전 EBS에서 그 범죄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방송을 하는 중에 수감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인터뷰 대상자였던 그 수감자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이 수감자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훈육을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부모님께 자신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따끔하게 훈육해 주시기를 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한 그 말을 통해서 저는 부모가 자녀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바르게 훈계하는 일이 얼마나 절실한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훈계는 분명히 자녀를 향한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사랑으로 훈계했을지라도 자녀가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훈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나를 싫어해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고 애정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 훈육을 받는, 그 훈계를 받는 우리 아이들 또한도 부모를 통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자신을 바로잡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훈계를 통해서 혹여라도 우리 아이들이 나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거나 마음이 위축된다거나 하는 그 염려보다는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한 훈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훈계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는 훈계를 통해서 부모의 확고한 사랑, 또 거기에서 힘있는 강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학부모님들의 그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훈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일정한 제한과 어떠한 규칙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모가 확실한 규칙을 정해줄 때 오히려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법이 허용된 범위에서 국민에게 자유를 주며 법 질서 안에서 안정을 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질서하기를 바라는 분이 없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국가의 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것들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법에 순종하며 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이러한 훈계를 한다는 그 사실을 통해 안정감과 신뢰감을 얻게 된다고 한다며 부모님이 하는 자녀들을 향한 훈계에 순종하면서 그 말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하는 훈계에 부모의 권위는 우리 아이들을 훈계할 때에 아주 유용합니다. 권위주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가지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훈계하면서 그 아이들을 지켜줄 때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내 아이가 기죽고 위축되는 건 안 싫어.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나는 온통 사랑만 부어줄 거야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 어떤 분들은 난 우리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원해. 절대 그릇된 행동은 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어. 그런 것들은 내 아이라면 허용될 수 없는 부분들이야 라고 엄하게 훈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훈계는 균형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떠한 형태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시는지 이 훈계의 모델을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면서 나의 모습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의 훈계 모델 중 첫 번째는 유기된 환경입니다. 이 경우는 사랑과 훈계 둘 다가 부재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사랑도 훈계도 전혀 주지 못한 경우로 부모 역할이 부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전혀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부모에게 올바르게 훈계받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저 아이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유기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마음에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로움과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삶에도 원동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허용주의입니다. 허용주의는 오직 사랑만을 부어주는 경우입니다. 권위와 훈계 없이 사랑만 부어주면 자녀는 이기적이고 책임감 없는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자녀가 마땅한 훈계를 받지 않으면 자기 훈련의 능력을 배우지 못합니다. 나약하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제한과 규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릴 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임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권위주의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따스한 사랑과 격려는 주지 않고 주로 야단치고 혼내는 다소 무서운 태도만을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위축되고 두려움이 많고 자신감이 없으며 열등감과 함께 분노심을 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부모 말에 억지로 순종은 하지만 마음으로는 많은 거부감과 상처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아름다운 권위입니다. 사랑과 훈계를 적절히 주는 부모님이라면 이에 해당합니다. 따스한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지만 또 때로는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단호한 권위로 안 되는 것은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을 바로 잡아주는 것, 이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하는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부모는 단호한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훈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권위입니다. 어떠한 경우 우리 부모님들이 적절히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자녀를 온전히 품어주는 사랑의 태도를 취한다거나 또 한 경우는 훈계를 맡아서 한다거나 이렇게 적절히 사랑과 훈계를 나누어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는 한 분이 이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히 균형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경우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키운다는,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는 일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과 훈계로 양육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서 그 훈계의 방법은 달라져야 할 것인데 이 훈계를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할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한 아이가 아버지를 통해서
클라이밍을 배우고 있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훈계의 적절한 모델로 생각이 되어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연령에 따른 훈계의 첫 번째는 권위와 순종의 단계입니다. 0에서 5살까지가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경우는 부모님이 아이를 등에 업고 클라이밍을 하고 있지요. 이 그림에서와 같이 부모님이 아이를 훈계하기 전 몸으로 이 아이를 업고 클라이밍 단계를 하나하나 몸으로 익히도록 체감하도록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는 자녀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자녀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되는 거지요. 아이가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릇된 것, 올바른 것을 인지하기 전에 부모님이 몸소 모든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올바른 행동은 이런 거야 라고 알게 해주는 그런 시기가 0에서 5살까지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 훈련의 단계로 6살에서 12살까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단계와도 같습니다. 훈련하는 코치가 한 동작 한 동작을 반복적으로 연습시키듯이 자녀를 훈련시키는 시기입니다. 때로는 즉각적 수정을 통해 때로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동작의 방법과 기술을 직접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의 행위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코치의 단계로 13살에서 18살까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라는 실전 게임에 뛰어드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단지 실전에서 돌아온 자녀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언과 충고를 해주는 코치와 같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 2단계의 순종과 훈련의 단계가 선행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이 3단계가 또한 영향을 받아 긍정적인 효과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독립의 단계로 18세 이후를 말합니다. 이 시기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바로 잡아주는 시기라고 하기보다는 자녀와 우정을 나누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우리 아이가 자라서 나랑 친구 같은 사이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시기가 이때이지요. 물론 여전히 자녀는 우리의 자녀이지만 부모 자녀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선후배 관계처럼 충고와 격려를 해주며 자녀가 독립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시기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고 훈련하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시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이라는 실전의 현장에 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그 단계를 잘 거쳐서 훈계가 잘 이루어졌다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자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삐거덕거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부모님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훈계를 해야 하는 그 단계에 접어들으셨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를 잘 거쳐 지금 2단계로 진입을 하셨나요? 만약 1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아직은 어립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1단계의 시기부터 다시 시작을 하신다고 한다면 각 단계별로 우리 아이들을 적절하게 훈계하시면서 나중에는 이 아이와 원활하게 대화가 되고 정말 나와 친구와 같이 되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기가 오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제 아이들과 이런 친구와 같은 관계를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훈계가 잘 이루어지기도 했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잘 되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 되지 않았다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오니 어느덧 우리 아이들이 18살 이후가 되었고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무언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단계를 지나 아이들과 대화하며 친구와 같이 좋은 것, 나쁜 것을 나누는 그런 편안한 관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시기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친구와 같은 이 시기를 지나는 요즘의 시간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 아이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릇된 행동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훈계하시는 일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계도 사랑입니다. 강한 사랑입니다. 건강한 사랑입니다. 기억해 주세요.